그 다음에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공식은 하나도 안 중요해. 왜냐면 공식은 중3 과정과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수가 확장되는 논리를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확장하는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왜 그래? 뒤에 가서 지수 함수 공부할 거니까. 이제 어떻게 확장하느냐? 내가 지수를 여기는 지수를 알겠습니까? 요 지수가 있잖아요. 이게 n제곱. 요 n제곱을 확장할 거야. 원래는 아까 뭐였습니까? 자연수였잖아요. 이 자연수를 뭘로 확장하려고 하면 0이나 음의 정수나 지수까지를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수로 확장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건 사실 전부 다 수학적인 약속이고 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A의 0제곱을 한번 정의해보고 싶어. 그럼 이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내가 A의 M제곱, 현재 M 자연수입니다. A의 N제곱, 이 N도 자연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걸 나누는 경우는요. A의 M-N제곱으로 표현하기로 한 거야. 언제? 이 지수가 양수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M도 자연수, N도 자연수, M 빼기 N도 자연수인 경우에만. 그럼 이제 이걸 뭐를 생각을 해본 거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M하고 N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이 식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이니까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A의 0제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거야. 이건 수학적인 약속입니다. 원래는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A의 0제곱을 1이라고 놓으면은 이 지수가 설사 0제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식을 동일하게 중3 때 배웠던 식을 동일하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거야.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정의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수학적인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런 겁니다. A 0제곱은 1인 것을 증명하세요. 증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A에 만약에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A의 제곱에서 나누기 A의 4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건 실제로 이런 거죠. 나누기니까 A의 4제곱분의 A의 제곱 아닙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2-4라고 쓰시면은 원래는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앞에 게 그건 뒤에 게 그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값이 A의 마이너스 2제곱 아닙니까? 얘가 뭡니까 지금? A의 제곱분의 1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지수 법칙이 나누기에 대해서 이 값이 설사 음수가 되는 경우에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의야. 뭐냐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이 마이너스의 수학적 의미는 역수를 취한다는 말로 이해합시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음수인 경우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수가 음수는 마이너스가 아니야. 이것의 의미는 이러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일반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3에서 배웠던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마이너스 2제곱이 있는 형태들은 그냥 2제곱 먼저 한 다음에 역수 취하세요의 의미로 정의가 된 겁니다. 정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정의한 게 아니야. 지수가 음의 정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앞에 썼던 공식을 그대로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의미.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0의 0제곱은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현학적인 내용이고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0의 0제곱은 없다. 우리가 배우는 A는 좀 이따가 배우자면 무조건 양수인 것만 다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정수, 0이나 음의 정수인 지수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유리수가 뭐하고 똑같습니까? 분수가 유리수예요, 분수. P분의 Q, 단 PQ는 서로 인 형태로 표현한 유리수거든요. 그럼 지수가 유리수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는 이 정수인 거를 유리수를 확장하는 거야, 유리수. 그러면 유리수를 확장한다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A의
P분의 Q제곱을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뭐 이걸 N분의 N제곱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단, 이때 P하고 Q는 뭐라고요? 정수. 그래서 뭐 서로소.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 유리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요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 이 값을 K라, X라고 놓으면은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A의 P분의 Q제곱을요. 전체를 P제곱을 하면은 요게 X의 P제곱 되는 거 맞니? 그잖아. 근데 이런 거지. 이렇게 정의를,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정의하면 참 좋겠냐면은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활용을 하려면은요. 그대로 하려면은 요 지수와 요 지수를 곱하게 되면은 A의 Q제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느낌이 나겠어요? 이게 지금 P분의 Q제곱 곱하기 P 하게 되면 이게 없어져서 Q제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인 거야. 결국에는 A의 Q제곱이 남고 요 값이 X의 P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이 형태를 봤더니 이게 지수가 유리수인 형태가 뭐랑 관계가 있냐면은 거듭제곱근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수학적 정의가 뭡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안 있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요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거듭제곱근의 수학적 정의가 바로 그 식을 거듭제곱하면은 얼마가 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요 분수, 지수의 분수의 의미는 이거를 거듭제곱 P제곱을 해봤더니 이 식이 A의 Q제곱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이 Q 자리에다가 숫자 2를 집어넣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처음부터는. 이런 거지. A의 P분의 1제곱을 어떻게 정의할까? 봤더니 이걸 만약에 양변을 P제곱을 하게 되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이 성립해가지고 실제로 X의 P제곱이 돼가지고 X의 P제곱은 A라고 하는 거듭제곱근의 정의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순서가 이거지. 거듭제곱근의 수학적 정의가 이거야.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A의 P분의 1제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요거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는 요 지수가 분모에 P가 있는 것을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바로 거듭제곱근의 P제곱근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사실은 출발을 하기를 이런 거야. 지금 이게 전부 다 정의거든요. 잠깐 보세요. 전부 다 정의야, 정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증명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정의인데 이거를 그냥 정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중3 과정의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게 정의를 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지수가 정수인 경우 저렇게 정의하고 지수가 분수인 경우 이런 형태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데 이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있느냐. 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듭제곱근의 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겼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뭐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잘 봐봐.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잘 보세요. 그럼 이런 거야. 요걸 x라고 놓으면은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찾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때 그 x가 뭡니까? 이게 뿔마 i야. 이 말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실수인 것만 다루기 때문에 이걸 갖다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없어요. 허수가 나온 허수가. 실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걸 갖다 방금 했던 지수를 표현하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 1의 2분의 1제곱. 요게 지금 내가 말한 x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야. 허수가 나온다고요. 복소수 단원에서 허수를 배우지만 그 이후의 모든 단원에서는 실수만 배우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지금 밑이잖아요. 밑. 요게 밑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했던 A라는 값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A, 다시 말하면 밑을 갖다가 제한하게 되고요.
어떻게 제한하느냐? 요 값이 0보다 큰 걸로 제한합니다. 왜냐면 이 값이 만약에 양수만 되면은 이런 거지. x제곱은 양수니까 이 x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제한하게 되고 우리는 고교 과정에서 지수 법칙을 배울 때에는 무조건 밑은 양수인 것만 다룹니다. 음수인가 안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저 상황에 따라서 음수인 게 있으면은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정의합니다. a의 n제곱 정의합니다. 결론. 어떻게 정의하느냐. 요 n은 유리수여도 상관없어요. 그 말은 뿔마 p분의 q 형태여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때 얻어지는 a 값은 밑을 양수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게 정의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허수 안 나오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의미,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뭡니까? 역수라는 의미야. p분의 q의 요 분모의 지수의 요 분모, 요게 지금 n이거든요. 이때 요 지수의 분수가 있을 때 이 p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p제곱근이라는 말의 의미.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요 값은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가 되는 게 아니야. 요 값은 그냥 값이 딱 하나야, 하나. 하나인 건데 그때 a가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요 값은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죠? 루트 2와 2의 제곱근과 같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까? 2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2예요. 근데 그 루트 2의 의미는 그 중에서 플러스인 것만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같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a의 n제곱은 그 중에 양수인 것만 딱 말하는 거야. a의 n제곱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n제곱근 a 요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뿔마 얼마까지 가능한 거죠. 뭐 짝수냐 홀수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일단 요 내용을 통해 갖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처음 공부하면 이게 진짜 별것도 아니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증명을 하는 지금 요 설명 과정이 굉장히 좀 지루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학과정과 똑같습니다. 자, 확장된 지수법칙 성립하는데 그 지수법칙이 양수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허수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인 것까지도 다 성립합니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유리수 형태를 확장을 하는 형태고, 이게 뭐 2의 루트 2제곱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루트 2가 1.4, 1.4, 2.13 막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지수가 1.4일 때, 지수가 1.41일 때, 지수가 1.414일 때 쭉 해봤더니 이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값도 역시 동일하게 지수 법칙 쓸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지수가 실수일 때의 내용은 역시 뭐 따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정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 그러한 논리 때문에 지수가 음수인 거 이야기했고요. 또 거듭지역과 관련해서 지수가 분수인 거 이야기했었고요. 그렇다가 실수일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공식이 딱딱딱딱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중3 때 배웠던 지수가 자연수일 때랑 똑같은 공식이야. 지수끼리 이거 곱하게 되면요, 지수끼리는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면은요, 지수끼리는 빼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수일 때도 되는 거야. 그리고 ax제곱의 y제곱은 axy제곱입니다. 똑같이 성립합니다. 이거 각각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성립하는 거고요. 이거는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걸 갖다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